네, 이번 시간에는 항경련제인데요. 제가 정신신경계 양리 총론은 서론은 그 80주년 행사 때문에 못했는데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데 집어넣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본일 교과목도 수업이 겹쳐서 동영상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서론 좀 잘 읽으세요. 그 서론 3시간을 좀 잘 읽으면 뒤에 나오는 약물들의 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한 건 아니지만 동영상을 보면서 좀 잘 이해하시면 뒤에 나오는 수업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안티에필렙틱 또는 안티컨벌전트라고 부르는 약물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에필렙시를 배우고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디케이션이 뭐 제너럴라이즈드 시저다, 파셜 시저다, 앱센스 시저다, 무슨 제네틱 디스오더와 관련된 시저다 뭐 이런 것들이 인디케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배우고 나서 약물을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 텐데 이제 수업 시간상 이렇게 제 시간이 앞당겨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하면 제너럴라이즈드 시저는 뇌 전체,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액티비티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죠. 그게 뇌 전체 콜텍스에서 나오는 게 제너럴라이즈드 시저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파셜 시저라는 것은 보통 이제 템포럴 롭의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는 건데 부분적으로 그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전신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증상 같은 건 복잡하니까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이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희귀 질환에서 나타나는 시저는 일반적인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환의 인디케이션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공부하실 거는 기전과 관련돼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물이 너무 많아서 좌절하지 말고요. 뒤에 임상 선생님들이 또 반복해서 얘기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잔소리 그만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티에필렙틱 또는 안티컨벌전트라고 부르는 약물은 뇌전증뿐만 아니라 뇌전증이 아닌 질환에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폴러 디스오더라든지 뉴로패식 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안티컨벌전트가 사용이 됩니다. 약물 투여를 하면 뇌전증 환자의 70에서 80%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만약 이제 복합적인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저가 컨트롤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수술 방법이 있고요. 또 수술로도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약물 더 개발이 필요한 거죠. 자, 그 항경련제는 하루 이틀, 일주일 복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간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약물들의 부작용을 피하고 그리고 이 약물들이 리버 엔자임을 이니비션하거나 인덕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럭 인터액션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내가 같이 먹는 약의 효과를 증가시켜서 독성 반응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효과를 떨어뜨려서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복잡한 그런 약물인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교과서에서는 항경련제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눴어요. 전통적으로 과거 60년대, 50년대부터 쭉 이어져 왔던 항경련제가 있고요. 비교적 최근 70년대, 80년대 그 이후로 개발된 최근 약물들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사용됐던 약물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심하고 약물 상호작용의 발생이 많고요. 근데 후에 개발된 약물들은 좀 더 부작용은 적고 드럭 인터액션도 적고 그렇지만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약에 추가적으로 애드온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효과가 없을 때 그럴 때 인디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부터 계속 사용했던 약물이 이제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발프로이드, 엑도서스마이드, 페노바비탈, 뮤주델 이런 약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왔던 약물들이에요. 본일에서부터 엔자임 인덕션, 이니비션 하는 약물로 계속 언급이 되었던 약물들입니다. 새로 개발된 약물들은 비교적 새로 개발된 약물들은 비가바트린,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라모트리진, 펠버메이트 굉장히 많죠. 티아가빈, 토피라메이트, 레베티라세탐, 옥스카바제핀, 조니세마이드, 루핀아마이드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좀 약동학적으로 드럭 인터액션이 예전 약물보다 덜하고요. 사이드 이펙트도 조금 덜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경련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NS 이펙트가 있고 GI 이펙트가 있고 스킨 리액션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개발된 약물들은 그런 부작용이 좀 적다는 거. 그래서 작용 기전은 대체적으로는 세 가지 작용 기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바, 트랜스미션을 증가시키는 거. 가바는 대표적인 이니비터리 뉴럴 트랜스미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고, 세 번째 칼슘 채널 역시 이제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바 트랜스미션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보시면 가바는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에 의해서 이제 석시닐 아세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효소에 의해서 대사돼서 이제 제거가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리업테이크 과정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사가 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가바 A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포스트 시냅틱인 거죠. 가바 A 리셉터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페노바비탈, 스터리펜톨, 그다음에 벤조다이아제핀 많이 들어보신 약물이고요. 비가바트린은 가바 트랜스아미네이즈를 일리버서블하게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가바트린 써있죠. 그다음에 티아가빈 같은 경우는 가바 트랜스포터, 그러니까 프리시냅틱 너브 터미널로 리업테이크 시키는 가바 트랜스포터를 억제하는 약물. 그래서 티아가빈 이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듐 채널을 억제하는 기전을 보면 이제 소듐 채널이 활성화돼서 열려 있는 상태에도 계속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 이제 계속 활성화된 그 소듐 채널인데 볼티지가 디폴라라이제이션 된 상태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이넥티브 상태가 되고 또 리폴라라이제이션 됐을 때도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가 있죠. 그런 오픈된 상태에서 인액티베이티드된 소듐 채널을 더 훨씬 잘 블록하는 그런 항경련제들이 있어요.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세노바메이트, 라포사마이트. 이 약물들은 인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크로즈드가 아니고 오픈되어 있지만 인액티베이티드 상태에서 훨씬 더 잘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을 유즈 디펜던스 여러분 이제 분일 때 배우셨죠? 계속 익사이테이션 되어 있는 그런 소듐 채널을 훨씬 더 선택적으로 더 잘 봉쇄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써있죠. 인액티베이트 상태에서 소듐 채널을 블록하는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토피라메이트, 라모트리진, 베토메이트, 조인사마이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칼슘 채널 블록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브슨 시저는 너무나 기전이 확실히 알려져 있어서 이제 뭐 특별히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다 머리에 들어올 텐데 이 T타입 칼슘 채널에 의해서 스파이크 3웨이브 스파이크엔 뭐가 이렇게 뒤에 다시 나와요. 그런 특징적인 이의지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이 T타입 칼슘 채널을 블록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 에소석시마이드, 발프로에이트. 그래서 앱슨 시저의 이 약물 두 가지 약물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특히 이제 T타입 칼슘 채널을 블록을 해서 앱슨 시저에 도움이 되는 약물입니다. 그 밖에 이제 PQ 타입 칼슘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도 서브 유닛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서브 유닛 중에서 알파2, 델타1 서브 유닛을 가지고 있는 그런 PQ 타입 칼슘 채널에 바인딩을 해서 이제 항경련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이렇게 해서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이고요. 그 밖에 기전들이 있는데 시냅틱 베지클 프로테인 2A하고 바인딩해서 시냅틱 베지클이 이제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를 방해하는 약물이 레베티라세탐, 브리바라세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죠. 시냅틱 베지클에서 SV2A라는 단백하고 결합을 해서 엑소사이토시스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경련 작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페니토인은 칼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할모드린 액티베이티드 카이네이즈가 있어요. 요 카이네이즈를 이제 억제를 해서 멤브레인 흥분성이나 시냅틱 펑션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세포 내에서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작용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그 작용 기전이죠. 페람파넬이라는 약물인데요. 글루타메이트 리셉터가 두 종류로 나누죠. 이오노트로픽 리셉터하고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로 나누는데 이제 암파 리셉터는 이오노트로픽 리셉터예요. 그 이오노트로픽 리셉터의 한 타입인 암파 리셉터의 non competitive 안타고니스트, 그러니까 흥분성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경련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써 있죠. 암파 리셉터,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가 바인딩하는 이오노트로픽 리셉터의 하나인데 여기에 non competitive하게 안타고니스트로 작용을 해서 이제 항경련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표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예전부터 사용됐던 항경련제, 그리고 새로 개발된 항경련제에 대한 표가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이트 오브 액션, 소듐 채널, 가바 리셉터, 칼슘 채널, 그리고 그 외 작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언제 사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임상 선생님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사이드 이펙트는 중요한 건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약동학적으로 드럭 인터액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를 만들거나 이런 약물들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롱 이스테블리시드 안티에필렉틱,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발프로이트, 에토석시마이드, 페노바베탈, 벤조다이아제핀 이렇게 있고, 에토석시마이드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약물이고 나머지 약물들은 계속해서 드럭 인터액션 했을 때 이제 좀 익숙한 약물들일 거예요. 자, 카바마제핀은 소듐 채널 블록하는 약물이고요. 파셜 시저에 효과적인데 그 총론의 서론에 보시면 제가 이 정신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한 가지 질환에 특별히 많이 사용하지만 그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전을 가진 질환에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가 이제 카바마제핀이 됩니다. 카바마제핀이 시저 안티컨벌전트이지만 뉴로패시페인, 헐페스 조스터에 의한 통증이라든지 바이폴라 디스오더 얘도 이제 사용이 되는 약물입니다. 경부 투여하고요. 잘 흡수되고 해프라이프가 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투여하고 반복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얘 자체가 이 약물 자체가 엔자임 인듀서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 짧아지긴 하지만 15시간 정도로 좀 깁니다. 부작용은 그렇게 페니토인에 비하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카바마제핀 많이 사용하는데요. CNS 이펙트로 좀 졸리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운동 실종, 휘청휘청, 중심을 잘 못 잡고 그리고 멘탈과 모터 디스터번스가 있고 그다음에 워터 리텐션 부종이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하이포나트리미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GI 카디오바스큘러 이펙트도 있고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본메로에 작용해서 인트로페니아나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이 이제 아시아나한테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좀 많이 흔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초기에 로우 도즈 낮은 농도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이트레이션 하면서 점점 올려가야 되는데 이 약물 용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토시서트가 심하기 때문에 천천히 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물은 엔자임 인듀서로 유명한 약물이죠. 그래서 CYP1A2, 2C, 3A, UDP, 글루코로무실, 트랜스퍼레이즈 이런 것들을 인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바마제핀하고 다른 약물이 이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된다 그러면은 다른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약물이 페니토인, 경구용, 피임제. 이거 주의해야겠죠. 특히 젊은 여성들, 가임 기간의 여성들이 피임제를 사용하는데 이 경구용 항경련제에 의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파린 콜티코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약물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옥수카바제핀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거는 먹어야지만 이제 액티브 메타볼라이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액티브 메타볼라이트가 이제 화학 구조가 이제 미러 이미지인 R폼과 S폼이 있어요. 근데 S폼, S리카르바제핀이라는 그 메타볼라이트가 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돼야지만 항경련 작용을 나타내고요. 카바마제핀보다 이제 효과는 비슷하지만 엔자임 인듀서 이펙트는 좀 적습니다. 지금 이제 또 그 부작용으로 워터 리텐션으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루인에서 하이포나트레미아는 엔세팔로패시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되고 루인은 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S폼의 리카르바제핀을 이용한 리카바제핀 아세테이트라는 약물이 있어요. 이 액티브 메타볼라이트의 프로드럭이고요. 옥수카바제핀보다 훨씬 빠르게 이 S폼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항경련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페니토인은 부작용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응급으로도 이제 사용되는 약물인데요. 소듐 채널을 블럭을 하게 됩니다. 여러 파샤, 제너럴라이즈드 시저에 이제 치료제로 사용하는데 앱슨슨 시저는 아니에요. 앱슨 시저는 팁타임 칼슘 채널 블로커를 사용합니다. 페니토인은 보통 경구로 투여를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막 시저를 해서 온다 그러면 벤조다이아제핀을 가장 먼저 투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IV 제제로 포스페니토인을 투여를 해요. 이거는 워터 솔루블하고 IV 제제로 개발되어 있고 이제 우리 몸에서 페니토인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응급을 제외하고는 경구 투여하고요. 80에서 90% 굉장히 많은 양의 알부민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부민 결합을 경쟁하는 다른 약물들, 살리실레이트, 페닐부타존, 발프로이트 같은 약물들하고 같이 투여를 하게 되면 포리폼이 증가를 하면서 페니토인 톡시서티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드럭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은 약물입니다. 리버에서 대사되고 이제 배설이 되는데요. 얘도 엔자임 인듀서로 유명한 약물이죠. 2C3A, 그다음에 유지태 엔자임을 인덕션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약물들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페노바비탈하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투여하게 되면 처음에는 페니토인 용량 레벨을 올려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도 그 엔자임 인듀서로 작용하는 약물이잖아요. 페노바비탈, 에탄올, 나중에는 페니토인 액티비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드럭 인터액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약물의 드럭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세츄레이션 카이네틱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빨리빨리 얘기하고 있어요. 세츄레이션 카이네틱스를 나타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용량을 증가하면 대사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용량을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더 이상 그 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조금만 약 용량을 올려도 톡시서티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 카이네틱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톡시서티가 확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페니토인도 약물 용량 투여한 만큼의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이
다르게 나타나서 많이 투여했는데도 약물 효과가 없을 수가 있고 조금 투여했는데도 잘 시저 서프레이션이 되고 이런 사람마다 기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물 용량 드럭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중에서 약물 용량을 측정해 가면서 환자 반을 보면서 약물을 투여를 해야 돼요. 자, 부작용은 벌티고, 아탁스, 헤드액, 니스타모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만약 페니토인을 투여했는데 환자가 잘 걷지 못하고 막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린다든지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니스타모스예요. 안구진탕. 환자 눈을 보면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그런 증상을 보여요. 그럴 때는 약물 용량이 너무 과하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많은 약물들이 이제 졸리운 증상이 있는데 페니토인 특별히 졸립지는 않아요. 졸립지는 않는데 이런 CNS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용량을 올리면 독성이 증가해서 창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오히려 시저 프리퀀시가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약물 용량을 올려서 더 시저가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약물을 굉장히 주의해서 투여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리버서블 한데. 그다음에 이제 여성에서는 미용적으로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잇몸에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담호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안드로젠의 시크리션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페리퍼럴 뉴로패시나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이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엔 조금 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약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페니토인이 폴릭 액시드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폴릭 액시드를 같이 투여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헤마토온코에서 설명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환자들에게서 이디오싱크레틱 리액션과 피부의 알러지 리액션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피탈 말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소프트 팔레이트가 갈라지는 그런 기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페니토인이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에폭사이드, 메타볼라이트에 의한 작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니토인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발프로이에이트도 중요한 약물입니다. 발프로이에이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소듐을 붙여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디발프로엑스 소듐이라는 이제 약품이 있는데요. 이건 소듐 발프로이트, 발프로익 액시드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약물인데 그러면 GI 트러블도 줄이고 흡수도 이제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발프로이트는 굉장히 널리 사용돼요. 여러 가지 에필랩시에 뇌전증에 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데 앱센스 시저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니토인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지만 앱센스 시저는 효과가 없지만 발프로익 액시드는 앱센스 시저가 있습니다. 이 시저는 말 그대로 멍한 상태, 갑자기 멍해지는, 내가 없어지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뜻이죠. 앱센스 시저. 그런 데에도 효과가 있고 바이폴라 디프레시브 일리스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저의 효과가 있으니까 카바 트랜스 아미네이즈도 억제를 하고 그 이후에 엔자임도 억제를 하고요. 소듐 채널도 블록하고 T-타입 칼슘 채널도 블록을 합니다. 그래서 앱센스 시저의 효과가 있어요. 경구 투여에서 흡수 잘 되고 소변으로 배설되고 해프라이프는 15시간 정도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투여하면 되고요. 얘는 엔자임을 또 이니비션 하는 약물이에요. 발프로엑시드는 2C9, 유지티 옥사이드 하이드롤레이스 이런 약물 효소들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임신 중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척추 이분증, 척추가 두 개로 갈라지는 기형이나 아니면 유랄 튜브 디펙트 같은 태아의 기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헤파토톡시서티가 드물게 부작용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드물지만 한 번 생기면 굉장히 풀미넌트 헤파타이티스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버 엔자임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증상으로 이제 탈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탈모 현상,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현상은 좀 더 헤파토톡시서티보다는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발프루시드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에토석시마이드는 외우지 않아도 그냥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주 언급이 되는데 T타입 칼슘 채널을 억제를 해서 앱슨스 시저에 굉장히 선택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앱슨스 시저의 특징적인 뇌파 특징이 뭐냐면 세크당 3번의 스파이크 앤 웨이브가 보이는 그런 EEG 패턴을 보여요. 갑자기 애가 멀쩡히 잘 지내다가 멍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저예요. 시저가 막 이렇게 온몸을 흔들고 그런 것만 시저가 아니라 이렇게 멍한 상태, 그런 경우도 시저인데 이때 이제 EEG를 찍어보면 이런 패턴이 보이는 거죠. 이게 T타입 칼슘의 이상에 있어서 이 이니비션을 쓰게 되면 에토서시마이드를 쓰게 되면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헬프라이프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투여하고요. 부작용으로는 노지아, GI 심통, 그다음에 이제 CNS 심통으로 어지러움증, 그리고 이제 인디케이션이 아닌 시저에 쓸 때에는 다른 시저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닉 크로닉 시저를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인디케이션에 맞춰서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매우 드물게 스킨의 하이퍼 센서티비티 리액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페노바비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다른 질환에서도 들었는데요. 페노바비탈은 가바 A 리셉터에 이제 작용해서 바인딩해서 가바가 붙는 부위하고 다른 부위에 붙는 거죠. 가바 A 리셉터에 바인딩해서 가바 얼식 트랜스미션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앱슨 시저를 제외한 모든 타입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다른 약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프리미돈 같은 약물은 페노바비탈로 대사되는 약물인데 요즘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경구로 잘 흡수되고 알부민 바인딩 한 50% 정도 되고요. 얘도 헬프라이프가 굉장히 깁니다. 25%는 대사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본일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페노바비탈 중독이 됐을 때 얘는 약산성 약물이기 때문에 소변을 알칼라이제이션 시키게 되면 이온화되면서 흡수되지 않고 배설이 증가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노바비탈 독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린 알칼라이제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75%는 이제 리버에서 대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약물 유명하죠. 리버 엔자임 인듀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투여하는 약물에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을 낮추는 아주 유명한 약물입니다. 스테로이드, 오랄 컨트라셉티브, 말파린,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센트 이런 약물들을 동시에 투여하게 되면 이 약물들의 효과를 떨어뜨려서 혈전이 생기거나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작용이 이제 세데이션이 가장 중요해요. 일종의 이제 막 시저를 하는 사람한테 페노바비탈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이제 재우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재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학동기 아이들한테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졸리니까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요 약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졸린 세데이션 효과가 강해서. 페니토이처럼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가 생길 수 있고 마일드한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 오스테오말라시아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여할 때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폴피리아라고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간에 이제 폴피리아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 있는데 요 페노바비탈에 페노바비탈이 폴피리아 대사와 관련된 효소를 변형을 시켜요. 폴피리아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한테서는 절대 투여해서는 안 되고요. 그 CNS 디프레센트 이펙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약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코마에 빠지면서 레스피레이터리 어레스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약물입니다. 예전에 자살 목적으로 사용했던 거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아주 이머전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약물의 효과가 없을 때 이제 페노바비탈을 투여하고요.
벤조다이아제핀은 에큐트 시저일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만약 지금 막 눈앞에서 환자가 시저를 한다. 그럴 때 빨리 IV로 투여를 하면 시저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칠드런인 경우에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입 점막에다가도 투여할 수가 있고 인트라네이잘 또는 렉탈로도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저가 일어날 때 아주 효과가 있는 약물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투스 에필레티쿠스는 이제 임상 선생님이 설명하실 텐데 이제 5분 이내에 계속 시저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경우 그럴 때에는 뇌에 산소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이머전시 상태예요. 신경과 이머전시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투스 에필레티쿠스인데 이때 시저를 빨리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IV로 로라제팜, 다이아제팜, 프로나제팜을 빨리빨리 투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머전시 상황이에요. 그때 효과가 있고요. 자, 이 벤조다이아제핀도 페노바비탈만큼이나 졸리온 효과가 있어요. 재우는 거죠. 세다티브 이펙트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에 대한 톨러런스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한 1개월 정도 지나면은 톨러런스가 생겨서 졸리는 증상이 좀 줄어들기는 해요. 자, 벤조다이아제핀은 가바 A 리셉터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들이에요. 그 중에 크로나제팜은 가바 A 리셉터뿐만 아니라 T타입 칼슘 채널도 억제를 해서 앱슨 시저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경고 투여해서 항경련 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약물이 크로바잔이에요. 안티에필lep틱으로 실렉티브한 벤조다이아제핀이 크로바잔이고요. 리버에서 3A4, 그다음에 2C19에 의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대사에 영향을 주는 약물하고 같이 투여하게 되면 저런 인터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 대사 과정에서 활성을 가진 대사체로 노크로바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벤조다이아제핀은 리바운드 심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갑자기 끊게 되면 미드드롤 신드롬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테이퍼링을 해야 됩니다. 테이퍼링해서 끊어야지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저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약물들은 이제 에소서세마이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본 약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개발된 약물들은 이렇게 많아요. 비가바트린, 라모트리진,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티아가빈, 토피라미드, 레베티라세탐, 조이사마이드, 루비나마이드, 페란타넬, 라코사마이드, 스토리펜토, 세노바미트, 카나비다이올, 펠바메이트, 가나솔로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요 표에 설명이 다 글로 써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설명하는데 재미없는데 좀 해볼게요. 자, 비가바트린은 가바 트란스 아미네이즈 1리버서블 이니비터. 앞에 그림에서 나왔죠. 가바 트란스 아미네이즈는 가바를 대사시키는 효소인데 그 효소를 억제를 해서 항경련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1리버서블이니까 1리버서블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한 번 투여하게 되고요. 흔히 사용되지는 않아요. 다른 약물에 이제 효과가 없을 때 그럴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비주얼 필드 디펙트, 어느 시야의 한 부분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할 때는 항상 안과 검사를 병행하면서 투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흔히 쓰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울증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나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아닌데 작용 기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자주 언급되는 약물이죠. 라모트리진은 이제 소듐 채널을 블록하는 거라서 카바마제핀, 페니토인처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앱슨 시저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기준으로 T타입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앱슨 시저에도 효과가 있고 정신질환인 바이폴라 디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해프라이프 24시간으로 길고 장점이 뭐냐면은
특별히 엔자임 인덕션이나 이니비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약동학적으로 드럭 인터액션의 그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다만 발프로이엑시드, 발프로에이트하고 같이 투여하게 되면 이 발프로에이트에 의해서 라모트리진 컨센트레이션이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라모트리진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 라모트리진하고 발프로에이트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 개를 투여한다. 그럴 때는 약물 조절이 필요합니다. 메인 사이드 이펙트로는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자, 가바펜틴과 프리가발린은 되게 재밌는 약물인데요. 가바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약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가바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바에 대한 작용은 없이 오히려 볼티지게이티드 칼슘 채널에 작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알파2 베타 서브유닛, 델타 서브유닛을 가진 칼슘 채널에 바인딩을 해서 이거 트랜스미터 릴리즈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파셜 시저의 효과가 있고 유로피스페인, 우울, 불안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비슷비슷하고요. 웨이트 게인 효과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개발된 약물들을 보면 웨이트 게인 또는 웨이트 로스 시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약물들은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가바펜틴은 경구 투여하게 되면 장에서 L-아미노에시드 캐리어 시스템에 의해서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게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많이 투여한다고 해서 많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더 이상 그 용량을 증가한다고 해서 흡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세츄러빌리티를 가지고 있고 헤프라이프는 6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2-3번 나눠서 줘야 되고요. 소변으로 대사되지 않고 배설이 되고 그래서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레날 펑션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티아가빈은 말 그대로 가바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가바의 아날로그로 개발이 됐고 프리시네틱 뉴런 너브 터미널에서 가발이 업테이크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프라이프는 짧고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약물을 애드온해서 사용하게 되고 부작용은 비슷해요. CNS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 비슷하고요.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용 기전이 여러 개예요. 마치 발프로엑시드처럼 소듐, 칼슘 채널을 블록을 하게 되고 가바의 작용은 증가시키고 암파 리셉터도 블록하고 카보니 안하이드레이트도 억제하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물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약물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는 리플렉토리 시저에 추가하거나 해서 사용을 하고요. 편두통 배우셨을 것 같은데 편두통에 이제 내가 두통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전조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되면 예방하기 위해서 토피라메이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이드 이펙트로는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고 이제 웨이트 로스가 일어나고요. 구별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웨이트 게인이 있고 웨이트 로스 시키는 약물들이 있어요. 토피라메이트는 웨이트 로스를 시키게 되고 키드니 스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레베티라세탐이라는 약물은 특이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죠. 시냅틱 베지클의 프로테인인 SV2A에 바인딩을 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릴리즈 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흥분을 억제하는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런 인디케이션은 좀 임상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거고요. 대사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이 약물의 장점은 드럭 인터액션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장점이 됩니다. 흔한 사이드 이펙트는 두통, 그다음에 코와 이노드에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련제는 좀 졸리운 작용이 있다면 얘도 슬리니스가 있네요. 졸리운 증상이 있고 보미팅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 체인지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약을 투여하고 나서 불안하거나 공격성이 증가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모셔널하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이 레베트라세탐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브리바라세탐이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건 파사 시저에 최근에 이제 인증이 된 약물이고요. 레베티라세탐보다 SV2에 더 어피니티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SV2에 의한 경련 작용을 나타내는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 그러고요. 에폭사이드 하이드롤레이즈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카바마제핀의 에폭사이드를 증가시켜요. 이제 카바마제핀이 대사 과정에서 에폭사이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폭사이드를 대사시키는 효소가 에폭사이드 하이드롤레이즈인데 이 효소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대사되지 않고 카바마제핀 에폭사이드 액티브 메타볼라이트의 컨센트레이션이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바마제핀의 톡시서티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브리바라세탐이라는 약물은 이 약물은 이제 작용 기전이 특이하니까 시험 문제 되기 좋겠죠. 그다음에 조니사마이드는 이것도 여러 가지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소듐 채널, 티타이 칼슘 채널을 블록을 하고 카보닉 안하이드레이트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시저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헤프라이프는 길고 그다음에 CYP3A4에 의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약물에 의해서 대사되는 약물을 같이 투여하게 되면 그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이 조니사마이드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작용은 특이한 거로는 레날스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카보닉 안하이드레이트의 액티비티를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땀이 잘 나지 않고 스킨 래시, 그다음에 에피타이트하고 웨이트 로스, 에피타이트를 감소시켜서 웨이트 로스를 유발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자, 루피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소듐 채널을 블록을 하고요. 레녹스 게스트하우트 신드롬, 이것은 이제 유전적 질환, 희귀 질환인데요. 이 질환에 의해서 시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좀 어려운 질환인데 이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이제 허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플라즈마 프로테인 바인딩이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CRP 엔자임에 의해서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드럭 인터액션은 적겠죠. 그런데 이제 발프로베이트하고 같이 투여하게 되면 루피나마이드의 효과를 클리어런스를 감소시켜서 이제 그 효과가 증가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비슷비슷하고요. 페람파넬, 자 이거 특이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죠. 글루타메이트의 이오노트로픽 리셉터인 암파 리셉터의 non competitive 안타고니스트로 작용을 하대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의 흥분성 작용을 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작용 시간이 길고 하루에 한 번 투여하게 됩니다.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아니고 다른 약물의 효과가 없는 그런 리플렉터리 파셜 시저 때 효과가 있다고 인증이 되었고요. 사이드 이펙트는 비슷비슷한데 웨이트 게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웨이트 게인과 웨이트 로스를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살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편집증적인 증상,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 이런 증상 때문에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폭력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페람파넬 같은 약물은 기존 잘 알아두시고, 자 라코사마이드는 소듐 채널 블로킹 에이전트인데요. 파셜 시저의 효과가 있고 특이하게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콜랩신 리스폰스 메디에이터 프로테인 2 CRMP2라는 단백에 바인딩을 한대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 단백이 신경세포 분화, 그다음에 엑슨을 성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진 단백인데 이게 안티시저 이펙트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이한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써 있고요. 이 약물도 특별히 이렇게
드러그 인터액션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이 잘 복용하기 때문에 라코사마이드는 많이 투여되는 약물입니다. 부작용은 좀 흔한 것들이 있고요. 다이플로피아, 복식,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스터리펜톨 같은 경우는 가바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마치 페노바비탈처럼 가바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이거는 이제 에너지 메타볼리즘에 관여하는 효소죠. 그래서 에너지 메타볼리즘을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는데, 이게 무슨 그 경련작용, 항경련작용이 있는지는 이제 아직 잘 모르겠고요. 또 다른 희귀 질환이 있어요. 드라베스 신드롬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는데, 그때 시저가 발생할 때 보조적 치료제로 이 스터리펜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CYP 1A2-2C19-3A4이 이니비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효소에 의해서 대사되는 약물들, 크로바잠이나 발프로에이트 같은 약물하고 같이 투여하게 되면 이 약물의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사이드 이펙트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노바베이트 같은 경우는 볼티지게이티드 소듐 채널을 블록을 하게 되고요. 가바 트랜스미션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되진 않고요. 파셜 시저의 보조 약물로 사용을 하고요. GI 트랙으로 잘 흡수되고 half-life는 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투여하고, 부작용은 요 다이플로피아, 아까 라코사마이드처럼 복식가 나타나는 게 이제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카나비다이올이 있는데요. 이는 대마 성분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대마는 항정신성 약물로 금지됐었는데,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치료 효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희귀 질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라베 신드롬, 레노스 가스타우트,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 컴플렉스, 이런 질환이 있는데, 이런 질환에서 시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뇌 이상으로. 그럴 때 카나비다이올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이제 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부작용은 졸리고 설사, 보미팅, 그다음에 식욕을 감소시키는데 사이코액티브 이펙트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카나비다이올을 투여를 할 수가 있는데, 발프로에이트하고 같이 투여를 하게 되면 발프로에이트 자체가 그 헤파토톡시서티가 드물게 있게 되는데, 같이 투여하게 되면 리버 엔자임이 증가해서 헤파타이티스의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자, 카나비다이올은 리퀴드 폼으로만 존재를 해요. 리퀴드 폼으로 이제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자, 계속 하게 되면 12시를 넘을 것 같은데, 이따 1시에 제가 파킨슨 디지즈도 수업하는데 그때 이어서 할 거예요? 12시 넘어서 할까요? 이어서 그냥 끝낼까요? 네. 이따가 할까요? 네, 그래요. 그럼 점심 먹고 할게요. 한 시간 반이 있으니까. 저희 아직 제 멘탈을 극복할 시간이